9월 28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78일째입니다. 1278일째. 여러분들은 이 독재 정권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요? 독재 정권은 무너지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요, 국민을 탄압할 때 그 독재 정권은 위기가 온 것이고, 그리고 그 탄압은 이 몰락의 징조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파쇼 정권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차량 시음마자도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겠다,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요, 한마디로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년대에 대학가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짱돌을 던지고 무엇보다도 법을 위반한 자들이 지금 저들이 말하는 저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각종 불법 시위 집회를 DS 배후 조정했거나 일으켰던 자들도 저들입니다. 또 그만 있겠습니까? 촛불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저들입니다. 권력을 찬탈한 것도 저들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도 저들입니다. 지금 저들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자기의 어떤 것에 반하면 모든 것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 탄압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개돼지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 실태에 대해서, 국민을 태워 죽인 저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서, 또 이를 옹호하는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실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그 대변인 역할을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청와대는 지금 김정은 출장소나 다름이 없다라는 국민적 분노가 확산의 일로에 있습니다. 또 저 문재인 정권 추종 세력들, 유시민 등 이들은 지금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볼 때는요, 이 국민들이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래 동정적 여론이 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동정적 여론이 형성이 되다가 오히려 이 자체가 지금 이 돌팔멸로 돼가지고요, 부메랑이 되어 날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역시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는 한 통속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났고, 또 지난 8일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에게 친서를 보내고 또 김정은이가 12일날 답신을 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또 문재인이가 지난 23일날 유엔에서 연설했을 때 아마도 그 밑에는 물밑 작업들을 했지 않았겠느냐, 종전선언 관련해 가지고 물밑 작업도 했을 것이고,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과의 서로 통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우리가 어떤 사회주의 연방제 아니지만요, 이미 저들은 연방 국가를 형성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 국민이 태워 죽었던, 사살당했던 그런 어떤 현재의 상황을 처리하는 가정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심쩍 드는 분들이 상당히 차고 넘칩니다. 자, 이 정권, 이 문재인 정권, 저는 말로가 보인다고 봅니다. 말로가. 80년대 저도 학생운동을 했지만요, 당시에 이 전두환 정권의 말로는 87년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바로 호원을 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 독재의 연장술로 갔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이 전두환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아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파쇼가요, 지금 국민들에게 발목이 잡힌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자꾸 박근혜 대통령 비교하는데요, 세월호는 해양사고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뻔히 알고도 이를 수수방관했던 이것은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금 우리 공화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지금 이 문재인과 또 서훈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 세 사람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그 제소 항목은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제소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이 국민적 분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지금 미통당, 즉 국민의힘은요, 국민의 역적 저 당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1인 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존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님자를 붙이면서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저런 식의 어떤 이 이슈 관련해가지고 슬로건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알려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역시 미통당은 국민의힘 저 당은 좌파 이중대 정권이 아니랄까봐, 정당이 아니랄까봐 저런 식으로 지금 아주 소위 이게 무슨 뜻인지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이라는 표현 자체, 대한민국 국민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재인 씨라고 얘기하더라도 저한테 항의가 옵니다. 왜 문재인 씨라고 붙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국민적 정서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저 권력 찬탈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한데요. 그는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님자를 붙이면서 역시 좌파 이중대 정당은 그런 문재인에 대한 애우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을 와도 잘 보내셨냐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도요, 좀 신뢰가 갔습니다. 늘 똑같잖아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워하고, 잠깐 언급하면요, 우리 공화당 이번 광화문 집회 전격 취소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에서 취소했습니다. 개천절 집회죠. 그러나 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천절 집회는 취소했지만, 그러나 그날 전국 시도 각 당별로 개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원진 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9대를 각 시도별 동원해가지고 차량 시위를 하겠다. 그리고 또 서명대를 운영하겠다. 기자회견, 서명대, 차량. 그런 우리 공화당이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량 시위를 할 경우에 차량 운전자를 현행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시키겠다. 이 엄포, 차량 시위하는데 이 운전면허 취소시키겠다. 민노총 또 이석기를 석방시키려는 자들, 그 추진 세력들도 차량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들 다 면허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만큼 이 현행법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집회 자유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봉쇄시키고 탄압시키는 이 정권, 다 코로나 중국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이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부메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마 문재인 정권의 심장을 겨룰 것이고, 점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그 바로 증거는 뭐냐면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는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 대한민국의 민초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불의에 의한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층이라는 자들, 학자층들, 정치 그룹들, 또 언론인들 등 이런 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주뒤로 시부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뒤로 시부릴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공격, 거기에 따르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후부터 저는 회사도 나왔어야 되고, 사람 관계도 끊겨버리고, 매월 받던 월급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등 이 피해가 이래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제 주변인들부터 친박, 박근혜 추종 세력이니,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극우 세력이니, 그리고 각종 모임, 그런 데에서도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저는 이 전직 언론인들 어떤 이런 모임, 사교 모임, 우리 어떤 그런 모임 때도 저는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JBC가 오면 또 저거 극우 세력이 오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늘 혼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독스럽지 않고 지난 4년 동안을 그렇게 버티고 왔습니다. 아마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말로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런 어떤 자기들의 모임에서 이 오역에, 그러니까 이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략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는데요. 이제 그런 자들이 입을 뜨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자들이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잘못됐다. 문재인이 하는 것 보니까 비로소 이제 드러나고 있다. 지금 국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도, 깨어난 대학생들도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문재인 씨가 정치를 잘하고 국민을 속이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뻥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했던 부분들도 억울한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지금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외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무시당했을 것인데요. 이 문재인 정권과 항상 우리가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비교 대상이 있다 보니까 정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경제도 좋았고 국민들이 그래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의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이 어찌 보면 이번 개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향 기양을 했을 때, 이 고향 기양했을 때 기양에 대한 어떤 이 추석 민심이 있습니다. 그 추석 민심, 결국 무엇이냐, 추석 민심은요, 가족들이, 친지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하겠습니까? 아이고 개똥아 니 이번에 장가 안 가냐 이라고, 아이고 춘영아 니 이번에 시집 가야 되는데 몇 살이고 애인 있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것들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이거 정치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개판이고 문재인 이거 때리잡아 치겨야 되는데랑 등등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요, 모이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하고 있고요. 저도 토요일 어떤 모임에 갔더니 앉았자 말자 바로 정치 이야기 하면서요, 그냥 거기서 끌탕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는 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고 노무현을 지지했던 자들이라고 스스로 밝혔던 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건 해도 너무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 자체는 저는 볼 때는요, 저는 웃고 말았지만 그 자체가 민심입니다. 민심, 그 자체가 민심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추석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차례상 모임에 앉아가지고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A, B 집, C 집 이렇게 탁탁 연결되가 되면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 민심으로 폭발하는데 그 폭발을 막기 위해서 출석 기한을 막고 있습니다.
추석 기약요. 가고 안 가고는 국민의 자유입니다. 국민의 자유. 이 정권이 가지 마라 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 정권 자체가 이 코로나를 주범, 이 코로나 정치를 활용했던 이 완전히 이 범죄적 집단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고 가지 마라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은 지금 추석에 고향 귀향 가는 것도 막아버리고 또 추석에 각종 개천절 집회도 막아버리고 집회 자유도 막아버리고 다 막고 있습니다. 코로나 2.0이라는 하나의 그들이 만들었던 그들의 기획대로 그걸 막아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뭐냐면요, 물이 넘치잖아요. 물이 넘치면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길이 흐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전국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근데 물이 넘치는데 이 물을 자꾸 닫아버리면요, 물 자체가 물폭탄이 되어버립니다. 물폭탄이 되어버리면 이게 바로 국민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할 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표출의 장들을 만들어준다. 그게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막고 있습니다. 뚝뚝 막고 있습니다. 막을 때 이게 터졌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고 했을 때 그 터졌을 때의 모든 것들, 문재인 정권, 저는 문재인 정권 이거요, 앞으로 이제 1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5개월 정권 채울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도 못 채울 가능성이 좀 다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못 채운다는 부분들에 대한 뭐냐면요, 이 정권의 이 사악무독한 것들, 이 사탄 악마 같은 행위들, 이건 완전히 기만과 사기 정권 행위들을 국민들이 이제 눈을 떼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식인들도 눈을 뜨고 또 문재인을 지지했던 자들도 눈을 뜨고 특히 20대들이 눈을 뜨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쓰레기 집단은 저는 30, 40대 여성층이라고 합니다. 물론 30, 40대 여성층들 전부 다 제가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김정은을 찬양하는 30, 40대 여성층들,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은 30, 40대 여성층에서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지지층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 저는요 솔직하게 어떤 여성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절대 비하는 거 아닙니다. 또 30, 40대 전체를 다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국민이 불태워 죽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사과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떠드는 개돼지 국민들, 이런 것들, 특히 거기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여성 지지층들 보면요, 정말 저 여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 항상 얘기하죠, 방송 때. 이게 뭐 이런 사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걸어 내려옵니다. 걸어 내려오다 보면요, 아침에 이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형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지만요, 335모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학부형들 앉아가지고 커피, 남편 일하러 갔을 때 커피숍 가가지고 수다 떨고 그냥 그런 모습 하면서, 당시에 뭐 박근혜가 뭐 침대에 뭐 거울 몇 억짜리가 있다며, 침대가 뭐 몇 천만 원짜리라면 이딴 시끄러 하는 것들. 자, 이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요, 30, 40대 여성들 저는 깨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중에서 깨어난 여성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뭐 30, 40대 여성층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수두룩한데 그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30, 40대 여성층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 앞에 적은요, 이 북한이 아니고 우리 앞에 적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적은 바로 눈앞에 있다 이겁니다. 적은 바로 눈앞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기에 의해서 뭐 죽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이 멀리 있다? 아닙니다. 적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적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적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적일 수도 있고, 적은 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적일 수도 있고요. 적은 바로 앞에 또 뒤에 있는 우리 학생이 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적적 개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지지하는 이 유럽 형성들을 저는 적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 태어난 자들이 공산주의를 흠모합니다. 그것은 체제에 반하는 역적적 행위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집권자라면 다 잡아드립니다. 다 잡아드린 상태에서요, 진짜 말 그대로 법이 허용하는 대로 최고의 법정 최고형을 저는 때릴 겁니다. 딴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집회가 저것이 권력 찬탈, 어떤 좌파 쿠데타들이 일으킨 체제 변혁의 그 집회인데 이것을 왜 막지 않았느냐. 정말 이 군을 동원해서라도 막아가지고 패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을 보면서요, 야 정말 왜 박근혜 대통령은 저렇게 못했을까? 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장차관 중에서 혹은 청와대 주요 인사 중에서 조금만 흠집이 있으면 바로 날려버릴까?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좌파 매체들 총동원돼 가지고 최순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에 대한 어떤 그 커넥션을 이야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섣불리 앞에 마이크를 잡고 그냥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왜 눈물을 흘렸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이 좌파 독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만만했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 타겟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북한 김정은 또 포함되어 있다. 북한 집단도 포함되어 있고 또 중국에서 유학 온 자들 또 이 어떤 시진핑 추종하는 그 공산주의 세력들도 아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까? 우파들은요. 우파들 보면요. 상당히 눈물이 많고 정직하고 솔직해요. 정직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법치 준수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를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정직과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모두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어서는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JBC 뉴스도 적폐 방송입니다. 자, 지금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김정은 제소 이것은요 큰 파장과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것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아주 성토적 분위기입니다. 사람을 사살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포로들을 그래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살을 하고 불태 죽였다. 물론 불태 죽인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불태 죽였다 그러지만 김정은 집단은 불태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전쟁 범죄 제소 재판소가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2002년도 발족됐으며 이 본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우리나라 정부는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가입국이 됐습니다. 북한인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요 국제인권법의 핵심인 생명 존중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요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재판소 제소를 해야 됨에 불구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지금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도 채택을 반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좌파인 정의당도 규탄 결의서를 하자는데 이 더불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 북한 집단을 제소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뒤지면 뒤질지라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신을 국민을 불태운 것은요 세계 인권선언과 또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이 모든 행위들 세계 인권의 3조에 명시된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또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항 조항에 북한이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정면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북한이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약 6조에 보면요.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을 갖고 이제 태어나고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북한 스스로 이 핵심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위반한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번 유엔 영성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런 행태는 전신 중에 지금 전시 중입니다. 전시 중.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중에 이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했다.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이 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응하지 않겠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전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는 제네바 협정에도 위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존중 이 국제가 이 규약이 정했던 3조 행위에도 위반된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파쇼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한 김정은 괴뢰 집단에게 제소를 하고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에서 인도적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아주 명시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유해를 또 존중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망자 유해를요 마구 해가지고 그냥 죽인 후에 다시 뭐 뿌리고 뭐 거기에서 시신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거는 야만적인 천인공노할 일이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국제협약에서는 다 이게 어떤 이 금지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네바 협정 규정 이제 이 규정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국제 진상 조사인의 설치를 촉구해야만 불구하고 국민 보호 책임을 국제법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은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재인과 김정은을 미필적 고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어떤 무법적인 불법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 어떤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권리와 또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인간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유엔 또 이 문제 또 밝혔고 또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야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북한에 대한 한국인 불태워 죽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강력히 지금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이 건붕어입니다. 입만 뻐끔뻐끔뻐끔 하고 있고 주디만 닥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북한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을 또 보호하지 않는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정권 백날 이야기해본들 국제사회에서는요 기다 만들었습니다. 설마 문재인이라는 자가 그래도 인권 변호사라는 자가 저렇게 국민에 대한 인권을 무시할까? 그렇게 북한에 대한 인권을 외면할까라고 봤는데요. 이번에 실제 이런 일이 당하고 나서 보니까 문재인이라는 자가 이 인권 가면을 쓴 변호사다라는 것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말로만 외치는 이 대통령이 말로만 외치는 자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관련 특히 우리 한국인을 총살시키고 불태워 죽였던 이 북한이라면요 아마도 이보다 더한 범죄적 행위를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이야 한국인에 대해서 저렇게 죽였는데 이 김정은이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악독하게 저렇게 죽일까라고 그런 식의 어떤 전 세계의 북한 김정은 집단과 또 이 문재인 좌파 독재는 한 통쓰기다. 인권을 예면하지 않는 한 통쓰기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문재인 씨가 종전협정,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 23일 유엔 연설에서
이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고 평화협정은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의 단계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어쨌든 남북한이 합작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이 된다 했을 때 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합작 정부가 들었으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들은요 생명 존중 없습니다. 인권 따위 없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이들은 이용하고 생명과 인권을 이들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 체제 유지에 의해서 그들대로 이 악용했을 따름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앞으로 JBC 뉴스 보는 사람들 다 잡혀갑니다.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JBC 뉴스는 그냥 말 그대로 반문재인 또 반김정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님, 아이고 뭐 JBC 뉴스라는 데는 맨날 첫날 문재인이 막 비난하고 김정은이 막 때리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엄마 그 리스트업에 들어가 있으면요, 아이고 앞으로 막 JBC 뉴스 본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총살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겁주는 아들도 있을 겁니다. 겁주면 보지 마세요. 겁주면요. 겁주면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런갑다 해가지고 싹 나가는데요. 요즘에 이제 실시간 채팅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게 한복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쫄지 마세요. 쫄지 말아요. 이 북한에 대한 인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규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우리 공화당은 이 전 세계의 규탄에 한 배를 타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한국에 있는 그 대사관들을 통해 가지고도 입장문에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대해서 이 외부인의 생명권도 이렇게 잔혹하고 경시하는데 자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생명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사건을 북한 내에 있는 반인도적 범죄 실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인지연 대변인이 또 북한 인권 전문 변호사고 또 북한 문제라 그러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인지연 최고위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미국 워싱턴에 있죠. 그래서 그렉 스칼레튜 이 사무총장도 지금 이런 비인간적인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 살인 사건 이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엄청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스칼라튜 이 사무총장은요,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같이 만나가지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국제 이 정치학 쪽에서 공부를 하셨고 미국인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가장 이 문재인 정권의 현 주소, 김정은 집단의 현 주소.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은 서로가 이 동일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저한테도 2년 전에도 스칼라튜 이 사무총장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야, 이 사람 이거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개쓰레기 지식인들보다 상당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태를 잘 알고 있구나.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역시는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많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이 워싱턴에서도요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표명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입장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정은 집단과의 여러 가지 갈등도 또 이래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미국도 인권의 최고 보루라고 국가라고 있는 미국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좀 그렇게 밝혀야만요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인권을 외쳤던 대통령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런 만행 인권 이 짓밟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대통령이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그 홀로코스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나치 학살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 분노에 대해서 치를 떨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또 철퇴로 죽이고 이런 식의 어떤 전 세계 분노인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사람을 죽였다. 좋습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든 뭐 우발적으로 총기에서 하나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죽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거는 이 홀로코스트보다 더한 만행, 독일의 나치보다 더한 만행 짓거리를 한 바로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저 미통당에서요 1인 시위를 하면서 뭐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라고 저런 식으로 이런 그 피켓을 앞에 두고 시위를 벌이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정말 이 국민의힘, 국민의 역적당, 이 당이 얼마만큼 이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이 가벼움과 무거움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각은 지금 전 세계가 규탄을 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이 큰 핵심적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님 뭐 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런 이 국민의힘 저런 정당 저런 야당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동생 아그야 아직도 니네 부모들 뭐 배우자들 친구들 미통당 국민의 역적당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실태를요. 오늘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1등 공신 바로 저자들입니다. 대한민국 보수파를 파괴시켰던 저 행위가 결국 저들은 이 문재인 파쇼 정권은 저들 마음대로 설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보수파를 파괴시킴으로써 거꾸로 몰아가면서 이 정권은 자동차 시위와 관련해가지고 차량 시위와 관련해가지고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의 자유마저도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저 쓰레기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집회를 자제하자고 합니다. 차량 집회도 자제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형태들의 정권, 저런 형태들의 야당 어떻습니까? 저런 형태들의 야당을 지지하는 태극기 위장 우파 쓰레기들. 제가 늘 쓰레기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이 말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쓰레기, 개돼지라는데요. 앞으로 쓰레기, 개돼지라는 말은 JBC 뉴스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쓰레기, 개돼지들. 바로 그것은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은요, 쓰레기 같이 쓰레기는 절대 꽃밭에서 놀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리수거해야 되는데요. 쓰레기 중에서 저들은 소위 겉으로는 상하지 않은, 안에서는 상하는 사람들 눈이 속이는 위장기회주의 태극기 우파들. 예전에는 위장기회주의자들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위장기회주의자들은 현재 국민의힘, 국민의 역적, 인민의당 그 자들의 위장기회주의 우파라는 것이 확인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요. 더 이상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패싱되는데 태극기를 들었던 세력들 중에서 위장기회주의 우파들 그리고 그 속에 있어서 소위 인민의 적당, 국민의 적당과 내통하는 짜옹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제가 그런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격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자들이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좌파들의 어떤 김정은 이 사과쇼를 계기로 해가지고 좌파들의 실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김정은과 한통속이라는 것들이 또 이 추미애 아들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좌파들, 조국이 윤미향 사건 등을 통해가지고 이 좌파들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파들도 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들이 사건의
저항하는 모습들, 하는 척하는 모습들, 그 속에 있어서 이 막중한 사회에서 태극기 우파라고 자처했던 자들이 이 문제와 전혀 다른 색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슈를 삼으려고 하는 자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딱 두 가지 이슈가 키워드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는요, 바로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였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전 국민이 붕괴를 해야 되고 이것은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이것은 가장 큰 지위입니다. 예전에 이 좌파들은 미순이 효순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지금까지도 울거먹고 그것을 주한미군 이 철수로 반미운동의 어떤 핵심으로 울거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우파 세력들은요, 이 막중한, 이 귀중한, 이 진짜 국민들이 알려야 될 하나의 핵심적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그 이슈를 비켜가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켜가는 슬로건을 내밀고 있습니다. 비켜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세상을 모르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과 합법화시켜주는, 가정에 합법화시켜주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은 그런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 문제는요, 핵심적 문제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요, 추미애 아들 건이 핵심적 사안입니다. 추미애 아들은 바로 좌파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좌파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 이 자체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내로남불 이중성과 결부된 하나 이슈로 몰고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JBC 뉴스가 개천절 집회를 이따위로 하면 하지 말라는 것들, 개천절 집회에서 지도자들이 또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우파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자처하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항과 대응을 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가, 북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보다는 좀 있기는 있는데요, 제 눈에 양이 안 찹니다. 그럼 제보고 해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집회의 목적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집회를 위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JBC 뉴스의 입장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10월 3일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집회를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그 집회 취소, 오늘 28일 날 오전 10시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 공화당은 집회를 안 하는 대신에 기자회견으로 대처하겠다. 기자회견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 공화당 각 시도당별 면 단위로서 모든 거기서 똑같이 기자회견하겠다. 여기에는 유튜브들도 참여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을 생중계를 하자. 그래서 유튜브들의 협조도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서명대도 운영하겠다. 서명대 운영하고 또 차량이 10대 이상 넘어가면 법적 위반이 된다라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9배 좋다. 그러면 9배로 하겠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현재 문재인 파쇼 정권은 우리 공화당을 잡기 위해서 안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집회에 관련해가지고도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서 꼬린시키려고, 우리 공화당 꼬린시키고 조원진 대표만 꼬린, 이 꼬린이라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그냥 고소해가지고 바로 구속시키려는 저들의 어떤 이 독재법 이기에 대해서 걸려들기를 소위 막 그냥 이래 딱 빌미를 만들어주고 딱 만들어놨잖아요. 딱 구덩을 파놨는데, 함정을 파놨는데 우리 공화당이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강화문 코로나 정강원 목사 쪽으로 타깃을 잡아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정강원 목사는 마침내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말려 들어오지 않았다. 10월 3일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JBC 뉴스 그때 10일 전에 이런 방송했습니다. 맞아 죽더라도 할 말 하겠다. 집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좌파 독재 정권이 빌미를 제공할 경우 그 빌미는 한 집단가, 한 시민단체, 한 정당의 집회가 취소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우파의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파 자체의 파괴적 행위도 갈 수 있다. 우파의 파괴적 행위,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 기결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길을 건너더라도 돌다리도 건너더라도 두드리며 건너야 되는 그런 향이다. 또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괜히 빌미를 정하지만 지난 8월 15일 집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을 오히려 퇴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이 지지율만 올려주는 그런 집회 오리를 범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물론 뭐 어떤 단체에서 집회를 안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고요. 그들의 자유에서는 제가 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공화당 현재 8월 15일 이후 지금 현재 약 두 달 하고도 지금 뭐 한 13일이 지났습니다. 13일이 지났습니다. 73일이 지났는데요. 코로나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코로나. 우리 공화당에 계신 분들,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저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강화문 집회 가지고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집회 가지고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 먹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세명대 운영하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기자회견하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동지들하고 같이 앉아 수다 떠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JBG 뉴스에 그냥 와가지고 우리 카라쌤이나 이성희 씨 이야기하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저한테 저요 해주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오늘 조원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 자체 내에서 조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 덧새 걸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작당합니다. 타작이 무엇이냐? 그냥 패택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걸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제 합리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합리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그리고 1인 시위를 하겠다. 1인 시위를 하더라도 1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하겠다. 이런 시위를 하겠다라는 것들. 이것은 대단한 지금 그래 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요, 한편에서는 또 우리 공화당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집회도 하지 않고 멋짜고짜 하는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불만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유우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또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고심을 거듭한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요, 불평은 뒤에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분들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기자회견과 어떻게 서명대와 어떻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인권유린과 잔혹성과 문재인 김정은 한통 속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느냐, 이 알리느냐의 측면들, 효율적인 측면들, 또 이 알림으로써 어떻게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느냐에 대한 이 어떤 이 선전 홍보의 어떤 그런 측면들, 이 측면에서 앞으로를 얘기해야 되죠. 자꾸 뭐 이래 됐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귀신 신하라 까묻는 불평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사실들을요, 매일 난 12시에 그냥 시부리고 있는 놈입니다. 그냥 시부립니다. 그냥 놓습니다. 그냥 왜 놓느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왜 놓느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왜 놓느냐? 그냥 놓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를 끌어내리겠다. 왜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유린, 그 인권유린처럼 1278일 인권유린입니다. 추석 4번째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도 대통령은 추석다운 추석을 못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재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을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어쨌든 이 자유의 이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서청대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그 정해진 하늘입니다. 그 바운다리에 밖에 있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지금 현재 이 산들산들 가을바람, 갈대 같은 이 가을바람, 흔들리는 코끝을 스치는 이 바람의 자유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에 조금 더 하나 첨삭을 하면요, 이 문재인, 김정은 관련해 가지고 집단적 제소도 중요하고 또 하지만요, 이 국제사법위원회 이쪽에 형사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문재인 정권의 잔혹성들을 국제사법재판소뿐 아니라 유엔에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전 세계 지식인들, 전 세계 국민들에게,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우리 공화당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요,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치부와 이것이 인권에 가면을 쓴 가짜 정권이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저는 하나의 핵심적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 정권의 잔혹성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치기 전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 5시 JBC 뉴스 릴레이 인터뷰 세 번째 분을 초대합니다. 옆에 저 말을 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JBC 뉴스를 애청하시는 분들요, 모두가 오후 5시에 JBC 뉴스를 들어오십시오. 지금으로부터 4시간 뒤에 JBC 뉴스가 이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많이 듣고 봐야만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되고요, 꽃에는 꽃 향기가 나야 됩니다. JBC 뉴스가 지금 릴레이 인터뷰를 하는 것은요, 이분들의 정치적 견해, 식견,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어떻게 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본들 우리는 좀 더 색다르게 이 사람들의 성장 과정과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아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됐느냐 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이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장을 했길래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는가라는 것. 그럼으로써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알아야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신뢰가 갑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JBC 뉴스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모른 척 할까 하지만요, 오늘은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가 된 이 분을 JBC 뉴스가 5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는 게 그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힘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후 5시, 지금부터 4시간 뒤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로 변했던 그분을 오늘 모셔가지고 나의 인생, 나의 투쟁, 그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